해주신 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회를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일설명들이 태평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태평지구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이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총 사업비 184억 중에 92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중구 의회에 계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의회 안영진 사회도시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구 의회 이정수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정수 부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국토부에 글을 제출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기반시설에 우리 국비가 92억, 지방비 92억, 시비가 부비가 50대 5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도시 재개발 주거 쪽에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추가될 금액을 우리 국비와 지방비로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덕락 중구청 최덕락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늘 설명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중구청 도시계획과장 최덕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더위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22년도 7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선도 사업으로 이제 지정된 이후에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3개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올렸는데 문화, 유천, 태평 3곳이었습니다. 2곳이 선정이 되고 오늘 하여튼 간에 여기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의 유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은 뭐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상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이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출자를 해서 모든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업은 특이하게 이제 일부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184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구역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금년도 5월달에 최종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받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구역 내에 그 동사무소 요 옆에 바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 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그 방앗간 있잖아요. 방앗간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도로로 일부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계획이 아닌 별도로 이제 도시계 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에서 중구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이제 8개의 이제 가주택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1구역하고 2구역, 5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때에 각각의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의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있을 때 또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여기서도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 2번인가 했었잖아요.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정비 계획에 대한 일부를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관리 계획. 그래서 그림을 여기 이제 일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 대상지는 알다시피 이제 여기 태평 5구역이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는 여기 이제 태평 중학교를 해가지고 여기 한 7만 8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금 현재 이 안에는 8개의 가로주택 정비 구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데가 동사무소 여기고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5구역,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존치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3개 구역에서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관리지역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지역에서는 그 규모가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은 20,000까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적상으로. 그래서 요건도 조금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가 이제 6m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제한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4만까지 하려고 할 때는 도시공사나 이런 LH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참여가 있을 때는 면적을 4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그 3개 구역에 대해서는 면적상으로 거의 한 2만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어떤 구역별로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공공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유형을 바꾼다고 한다 하면은 면적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면은 공공 참여. 지금 뭐 대전에 있는 그 도시공사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공공 참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노후 불량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건이 50% 이상만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은 충족이 되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대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하고는 다르게 조금 많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민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어떤 부분들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에 대한 노후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족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구역별로 가로구역 8구의 구역으로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각각의 어떠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2구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구역하고 5구역 외에 나머지 구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3개 구역만 현재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충족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계획상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기 이제 저희들 동사무소가 있고요.
여기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모가 한 2,200 되는데 여기 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15필지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주차장은 추후에 한 70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 방앗간 앞에 있는 데는 도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12.5m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이제 저촉되시는 그 주민이 좀 계실 거예요. 도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구역이나 1구역이나 5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정비 계획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교평이라든지 건축 시비를 받아보면은 계획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런 녹지 부분에 이런 것들은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는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고요. 공원에 대한 것은 양쪽에 지금 합쳐서 한 2,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주차장은 2,200, 그다음에 도로 여기 지금 나오는 13,000원 뭔가 하면은 각각의 이제 사업별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도로가 다 6m, 8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한 12m 정도 도로가 확장이 돼야 돼요. 아파트 보면 들어가시는 보면 도로가 넓잖아요, 다채로. 그런 것 때문에 도로 계획에 대한 것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면적이 이제 13,000 정도 되는데, 이제 추가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도로 부분하고 이 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직접 도시계 시설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6m인데 12m로 됐을 때 6m까지는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 그다음에 조성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도 똑같이 그 공원 안에 편입되는 건축물하고 조성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봤을 적에는 여기에는 1구역에는 한 144대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구역에는 한 72세대, 여기도 한 60세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비용이 18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진다면은 한 세대당 최대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일단은 분담금에 대한 것들이 세대별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184억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로서 모든 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해 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하고는 다르게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각각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구역별로 편입되어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여기 구역에 걸려있는 분들이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차 뭐 동의서를 들을 때 조금의 설명은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에 여기 빨간 부분들은 뭐냐고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관리 지역이라는 여기 큰 바운더리에서 그냥 정치 지역으로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크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혜택은 다 똑같이 보시는 거죠. 보시는데 별도로 이제 감시적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진행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구역, 가로 구역 외에는 크게 적은 없습니다. 다음.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거 용도 이렇게 똑같은 아까 전 내용하고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관내에 사실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 36군데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군데가 지금 준공이 해줘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한 4,000세대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한 30개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책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상의 기본계획이 이제 먼저 수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추진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시에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교평이라든지 건축시공 받고 난 다음에 사업시에 인가를 받아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그다음에 청산하고 해산까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 관내에 지금 준공한 거를 봤을 때 한 15년 걸렸어요. 지금 15년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 1,500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300개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평균 12년 4개월 걸립니다. 준공까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데 거의 한 7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가 보면 한 3년이 걸려요. 한 32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지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연돼가지고 답보 상태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가 좀 좋으면은 많은 부분들이 관심도 높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 사업보다는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이라는 어떤 구성을 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그 동의서를 80%를 받으시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바로 돼서 사업 구역이 고시가 되버려요. 그래서 조금 절차가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하려면 그것도 한 입안 제한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년 반에서 길게는 한 2년까지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 요건이 이제 80%를 받아오시면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교평이라든지 건축 시비를 받는데, 이 부분들 좀 많이 간소화됐어요. 통합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관계 부서가 사업 시 인가를 받으려면은 많게는 50개의 관련 부서가 돼요. 그러니까 부서가 상당히 많은 행정기관의 어떤 이런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이행하려면은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거의 한 50개의 협의 부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이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간소화되었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사업시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 처분 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사업시 인가에 대한 부분들 일반 재개발에서는 인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는 건축 시비를 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받아요. 받고 사업시 인가 때 관리 처분이 포함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시 인가로 이제 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절차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조금 단축이 되는 어떤 절차를 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규모가 거의 보면 2만 미만, 4만 미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착공해서 준공되는 3년보다는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5년 이상, 7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참여도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말하면 지금 1층 건물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3층 건물을 만들어서 1층은 내가 가지고 2층, 3층으로 그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보통 이제 100세대면은 규모적으로 300세대를 만들어주면은 그 200세대에 대한 차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전에 저희들 관내에 지금 분양가를 보면은 작년도에 한 1,700 중반이 됐어요. 분양가가 1,750만 원에서 건축비가 한 570만 원 정도 됐는데 또 금년에 와서는 또 건축비가 600만 원으로 또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현재 거의 한 1,800만 원대. 둔산동이나 이제 도안 쪽에는 2천만 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조금 리스크도 있고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 2, 문화 8 대형 2구역에 대한 분양이 지금 현재 85% 정도가 다 분양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계약이. 물론 나중에 착공 때까지 가서 이제 입주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에서 계약된 걸 보면은 거의 한 85% 이상이 다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분양이 안 된 거는 저층 이제 동방향이 안 좋은 거 이런 부분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절차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소규모로 저희들이 관리 지역 지정받은 거로 따진다면은 일단 184억이라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금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지역에 대한 어떤 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큰 하나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주인은 이제 여기 계시는 어떤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 주체이다 주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서 어차피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가다 보면 이제 경기 변동이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따진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이나 되면은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조금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규제 때문에 부동산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하고요. 마지막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9월달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로 이제 지방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받아요. 오늘 뭐 행정적인 절차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일부 이제 국비함을 받아서 1차적으로 먼저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시 설계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말 정도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상이 한 7월달 정도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7월달 정도에서는 보상 통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계를 해서 연도에는 이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184억에 대한 부분 일부 이제 물론 주차장에 대한 비용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도 투입되는데 그거를 각각의 이제 여기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나눴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선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시에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이제 내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투입시키는 부분들이 시기가 바로 지금 가로수길 정비 사업 한다 해가지고 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에서도 지금 딱 그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인천하고 저희들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인천은 이제 규모가 한 20억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거의 한 유천동하고 합쳐서 한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에 50% 이제 국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 되고 일단 많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지만은 각각이 나름대로 이제 이 재개발 사업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옆에 태평 5구역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가 태평 5구역이 이제 그 관리 처분인가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지척에 대한 부분들은 빠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궁금한 거 계시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 구역에 대한 것들이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원래는 따지거든요. 세입자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업을 고시해놓고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보상비를 타고 이제 주거 이전비에 대한 것들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제 그 부분 세입자 관계에 대한 것들은 세입자 간접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점에 이제 그 조합에서 주시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집주인하고 세입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되시면은 별도의 어떤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별도로 지급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좀 궁금한 거 없는 거로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쪽에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